신동댕동 신동입니다. 붉은 사막. 주변에서 한다고 다들 난리야. 얼마 전에 피부과 갔는데 피부과 선생님께서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디아블로 하세요? 왜요? 저는 붉은 사막 하거든요. 설레발 친 거 치고는 초반에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저도 간만에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게 조작도 낯설고 스토리도 잘 따라가지 못하겠고 초반 몇 시간 동안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야, 이게 그냥 계속하고 있게 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붉은 사막을 욕하다가 계속하고 있는지, 꼭 이런 거 그러더라. 욕하면서 계속하게. 아무튼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소는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아쉬운 부분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제가 붉은 사막을 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점은요, 이 게임은요 캐릭터가 매력적이라서 하는 것 그거 아니고요, 전투 시스템이 가장 재밌어 그것도 아니고, 메인 스토리가 감동적이야 그것도 아닙니다. 의외로요 아주 잘 만든 오픈월드라는 점이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오픈월드 게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맵이 엄청 넓다는 말로는 사실 부족하죠. 중요한 것은요, 그 넓은 맵이 의미가 있고 실제로 내가 돌아다니고 쉽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저 멀리 이상한 구조물이 있어. 그래서 궁금해서 가보면 진짜 뭐가 존재해. 산 위에 뭐가 보여. 저기 올라가 봤더니 또 다른 길이 열려. 목적지를 정해두고 가다가도 그냥 옆길로 샜는데 여기 또 다른 컨텐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픈월드의 진짜 매력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붉은 사막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스토리도 메인 퀘스트만 쭉 따라가는 게임이 아니고요, 계속 발견할 거리가 생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건물에 입장할 때도 로딩으로 끊기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밖으로 나가고 산을 넘고 어디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도 경험이 아주 매끄럽게 잘 이어져 있어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웰메이드 오픈월드로서 붉은 사막을 보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어비스라는 하늘에 떠있는 퍼즐 지역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릴 때였습니다. 하늘 위에 떠있는 지역에서 퍼즐을 풀고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진짜 거대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뛰어내려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정말 좀 짜릿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곳을 발견하게 되고 탐색하고 그런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컨텐츠가 된다는 거죠. 뒤에서 아쉬운 점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무조건 빨진 않아. 아무튼 저는 적어도 붉은 사막이 제대로 된 오픈월드를 만들고 싶었다는 생각에 공감할 수는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 게임을 돌아다녀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은요, 전투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확실한 것은요, 붉은 사막은 손에 착착 감기는 전투 시스템, 이게 없어요. 붉은 사막은요, 커맨드도 많고 스킬 조합도 있고 순간 반격이나 회피 타이밍도 신경 써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멋있게 막 싸우는 느낌이 아니야. 뭔가 게임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잘 못 따라가는 느낌이 강해. 늙어서 그런가? 요즘 친구들 잘하나? 근데 사실 저도 나름 이런 게임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 그렇다고 이게 전투 시스템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다른 게임에 대한 경험이 많더라도 붉은 사막에 적응하는 시간이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붉은 사막이 소울류로 볼 수 없는 라이트 유저들까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지정단 시스템 되겠습니다. 맵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쉽게 파밍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포로린 마을에서 연구 진행을 통해서 제작도 쉽게 할 수 있는 아이템 되겠습니다. 진행 도중 어려운 보스를 발견했을 경우 내가 컨트롤이 조금 아쉽더라도 지정단만 충분히 파밍했다면 결국엔 클리어할 수 있는 점에서 펄어비스가 고인물부터 라이트 유저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 이런 걸 만든 것 같아요. 요새는요 그냥 계속해서 죽어보고 또 죽어보고 다시 죽어보고 이러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스템인데, 이 아이템으로 인해서 나름 라이트한 유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붉은 사막의 전투는 좀 낯선 방식의 친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겁니다. 손에 익으면 나름 전투의 맛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손에 언제 익냐. 자, 그리고 한국 유저 입장에서 한국어 풀더빙 해주는 몰입감, 요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시 충전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게임에서 한국어 더빙이 있다는 것이 그냥 자막 없이도 플레이할 수 있다는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픈월드 게임에서 세계관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대사가 한국어로 들리면 확실히 몰입감이 달라. 떠난 녀석들의 무덤인가? 리프, 나이라!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아무리 잘 만든 해외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나오잖아요. 나와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없는 다른 세계를 내가 체험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면요. 붉은 사막은요. 한국 게임이면서 모든 내용이 한글 풀 더빙입니다. 이걸 경험한다는 거 뭡니까? 애초에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게임 속에 존재하는 한국적인 요소들도 인상적입니다. 국뽕이 차오르죠. 예를 들면요.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은 동방에서 온 마녀들이 있습니다. 우사와 매구를 돕는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데메니스 5시 방향의 지정사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 불상, 한옥, 오방세계천, 동자승 같은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플레이해보지는 않았는데 검은 사막의 아침의 나라가 조선을 모티브로 한 대륙이 있답니다. 당시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 세훈이한테 들었는데 이런 한국적인 요소를 게임에서 접하는 게 상당히 즐겁답니다. 그리고 게임 속 포션 역할을 하는 요리들로 한식들이 나옵니다. 이런 디테일한 한국적인 요소들이 합쳐지니까 계속해서 이 세계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얘기해야지. 아쉬운 점 있습니다. 일단은 조작감, 요거부터 확실히 호불호 많이 갈릴 수밖에 없어. 저 말고 저보다 좀 많이 어린 세훈이도 이 게임을 오래 했는데요.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 처음에 조작감 때문에 당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출시 초반에도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픈월드 게임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오직 붉은 사막만을 위해서 적응해야 하는 것이 좀 있다 보니까 처음은 쉽지 않고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의 큰 장벽은 이 조작감에 적응하는 시간을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예약 구매한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일단 구매했다면요. 조작감 때문에 초반에 그만두지 마시고 또 얘기할게요. 진짜 송수님 치고 플레이 타임 조금만 더 늘려봐. 더 재밌는 요소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빠르게 패치를 통해서 이마저도 많이 보완된 상태라 지금은 시작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아쉬운 점 얘기할게요. 메인 스토리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붉은 사막의 뛰어난 오픈월드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는데 정작 메인 스토리는요. 그 세계관 안에서 재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서브 퀘스트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즉흥적인 이야기들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니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이 감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매력적인 세계 안에서 메인 스토리도 그만큼 강하고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실히 아쉬움을 좀 남죠. 그래서 아무튼 별 생각 없이 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충분히 재밌어서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위에 더 큰 목표의식 같은 것이 강하게 존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게임은 좀 앞으로가 더 궁금해져요. 플레이하다 보면 아직 다 열리지 않은 공간들도 많았고요. 향후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떡밥같이 보이는 요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 지금 시점에 게임을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세계 안에서 어떻게 스토리가 확장되고 세계가 늘어나갈지 궁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패치를 했어요. 4월 23일 대규모 패치를 통해서 불편한 조작감도 이제는 거의 해소가 되었고요. 개인 보관함 추가부터 인벤토리 확장, 요리나 강화재를 전용 보관함으로 제작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등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 외에 불편한 점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붉은 사막은요. 유저마다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에 따라서 게임 경험이 아주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유저는 격투 게임처럼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낚시만 하루 종일 하고 또 누군가는 고양이를 수집하고 이런 플레이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에게 공통적인 재미와 경험을 약속하는 게임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저는 한국형 오픈월드의 현 주소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앞으로 이어질 더 큰 세계관의 확장과 스토리를 생각해 봤을 때도 플레이할 가치는 있다. 여러분께 추천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내 생각에는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 같아. 지금까지 신동댕동이었습니다. 댓글 달아봐요. 신동댕동 오늘도 신동댕